교재 69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평균이 80점대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80점대라는 말은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과 작다 90이라는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 G4부터 11하니까 는 count if s G4부터 G11 중에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G4부터 G11 중에 작다 90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80점대가 나와요. 그런데 는 count if만 쓰면 범위, 조건 이렇게 끝나요. 조건을 2개 이상을 못 써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count if G4부터 G11 크거나 같다 80 이라는 조건에서 빼기 count if G4부터 G11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 현재는 하나, 둘, 셋, 4명인데 90점 이상을 빼주니까 3명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시험이 count if s로 나와요. 자주 나와요. 이제 이 추세가. 얘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공통분모를 찾는 거고요. 얘는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줘야 80점대 남는 것만 남거든요. 예. 위에 있는 공식과 아래에 있는 공식은 결과는 같을진데 if s라는 함수를 쓰느냐 if라는 함수를 쓰냐 하는 건데 요 if s가 들어가는 함수는 2007 버전부터 새로 나온 함수예요. 2003 버전에는 없어요. 옛날 버전에는 없고 2007 이후에 나온 버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쓰든지. 답은 똑같은데 시험에서는 count if s가 아니라 그냥 count if를 썼기 때문에 아래처럼 꼭 쓰셔야 되고요. 우리 어퍼 로어 이런 거 안 했나요? 어퍼 로어 이런 거 안 했어요? 트림? 좀 볼게요. 먼저 트림. 여기에 글자. 이건 뭐냐면 글자의 좌우 공백은 제거. 글자 속에 공백은 한 칸만 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는 트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치면, 자 보세요. dd라는 글자 앞에 빈칸이 들어있어요. 저 뒤에도 빈칸이 들어있어요. 사이에도 빈칸이 있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림은 공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좌우의 공백을 제거하면 요것만 남는 게 아니라 dd 한 칸 띄고 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의 공백은 다 제거하고 오른쪽 공백을 다 제거해요. 근데 사이 속에 들어있는 공백은
한 칸만 남겨놓고 제거해요. 얘를 붙일 수는 없어요. 붙일 수는 없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면은 팀명 여기 팀명이 있는데 팀명의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빈칸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왼쪽. 근데 국가명은 왼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왼쪽에 떨어져 있죠? 오른쪽. 그럼 국가는 오른쪽에 붙었는데 팀명은 떨어져 있죠? 공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공백을, 좌우의 공백을 없애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함수를 써라? 트림을 써야 되고, 대문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대문자. 대문자는 어퍼라는 함수를 써요. 는 어퍼. 그럼 이거는 영문자에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우리말은 어퍼의 의미가 없죠. 영문자에서만. 또 로어도 있어요. 로어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영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로어. 그 다음에 프로퍼도 있어요. 프로퍼. 이거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대문자. 근데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건 어퍼,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건 로어. 근데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프로퍼. 지금 거기에 함수들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죠? 트림을 먼저 써요? 어퍼를 먼저 써요? 자, 보세요. 공백을 제거하는 게 트림이죠? 트림이잖아요, 트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니까는 어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트림 후에 어퍼를 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트림 어퍼.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퍼 후에 트림하기죠. 네? 괄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컴퓨터든 수학이든 안에 있는 괄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괄호는 안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괄호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틀리면 틀린 거냐? 상관없어요. 결과는 맞으니까. 순서대로 안 해도 되는 예, 상관은 없어요. 예. 어차피 두 함수는 다 썼잖아요. 근데 문제 내용이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변환하라 그러면 공백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도. 그거는 해줘요. 근데 어떤 자격증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는, 어퍼, 트림, 그 다음에 팀명 이렇게 되겠죠. 국가는 어떻게 알아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러면 프로퍼. 그리고 국가명. 프로퍼죠, 프로퍼.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처리해도 되죠. 여기는 달러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왼쪽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 거. 꼭 특별한 어느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도 된다. 교재 80페이지 갑니다. 기출 01로 갈게요. 밑에 기출 01.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래요.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1등이래요. 무슨 함수? 랭크 함수는 rank 괄호 열고 누구 점수가? 내 총점이 내 왼쪽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내 총점 범위 내에서. 이때 참조 영역이 나를 포함한 다른 곳을 블록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F4번키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내 점수가 여기서 몇 등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는 랭크라고 쓰는데 내 점수가 그러니까 내 왼쪽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가요, 얘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 것도 포함됐지만 남의 것도 포함됐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키 달러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보통 위에 거, 왼쪽 거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은 내 거를 포함한 다른 데를 블록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얘들은 달러가 들어가요. 그리고 컴마 큰 게 1등이 아니라 작은 게 1등이니까 1 써야 되겠죠? 네? 오른쪽 81페이지 보면 해설은 나와 있어요. 해설은 나와 있어요. 책이요? 평가 5등이 아니고 3등이 이거요? 내 거 왜 그러지? 오름차순.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으로 하면 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가 3등인데 작은 숫자가 1등이잖아요. 지금 문제지가. 자, 이 수자 수를 생각하래. 이 수자. 이수 여부에 이 수라고 쓰여있는 사람이 이 수자래요. 그러면 는 count if예요. count if를 써야 돼요. 조건부 개수니까 count는 숫자만 세는 거고 count if는 숫자든 글자든 조건에 맞으면 다 세는 거고. 자, 가로 열었더니 range는 어디다? 이 전체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고 콤마 따옴표에다가 이수 이수라고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요. 이수 중에 한 글자 여기 이수라고 써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돼요. 얘를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몇명하게 나오래잖아요. 몇명 앰퍼센드 쓰고 기다가 명자 몇 명 하고 나옵니다.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빈칸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카운트는 숫자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글자든 숫자든 있으면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 세는 거잖아요. 여기는 카운트 블랭크 블록 잡고 뒤에다 명자 붙이래요. 그럼 앰퍼센드 명자. 시험 문제에 앰퍼센드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고 앰퍼센드란 연산자를 이어서 쓰래. 이렇게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블랭크 썼고 앰퍼센드 썼고 몇 명 하고 나오는 거죠. 몇 명.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인원수하고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뒤에다 명자 붙이래요. 카운트 if를 2번 써야 되겠죠? 해보시고 5번 맥스 가장 큰 값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이것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거는 뭐 81페이지 해설 보세요. 4번, 5번 나와 있단 말이야. 4번은 예, 필기 점수 80점 이상, 또 실기 점수 80점 이상을 더해가지고 0자 붙이고, 5번은 가장 큰 거 맥스하고 몇 번째로 큰 거 라지. 라지에 컴마 3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섹션 06번 문제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좀 많아집니다. 함수를 2개씩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요. 접수 코드. 여기 접수 코드에 보면 세 글자 빼기 한 글자 빼기 네 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앞에서 5번째 글자가 뭐죠? 요거네요, 요거. 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001-3 대시 하나하나 둘 하나 적혀 있는데 그 중간에 껴 있는 숫자 3. 이 코드를 가지고 하단에 코드표가 보이시죠? 학자금인지 출산인지 결혼자금인지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써 있잖아요. 이거를 참고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V일곱이라는 함수를 써요. V일곱이라는 함수를 쓰고 자르는 거, 중간에 낀 걸 자르는 거는 MID, 미들이라는 함수를 써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는 이 글자를 잘라오려고 그래요. 요걸 잘라오는 연습부터 해보려고 그래요. 는 MID 미들 같이 해보세요. 가로 열고 접수 코드 클릭하고 접수 코드는 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냥 클릭만 하면 되죠. 5, 1 5,1이라는 뜻은 뭐냐면 5번째에서부터 한 글자 001-3 대시 하나하나 둘 하나 적혀 있는데 이 3이라는 글자는 접수 코드 A의 세 번째 셀에서 5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서부터 한 글자예요. 맞죠? 다시도 글자 써봤어요. 그렇죠. 다시도 글자죠. 대시도. 하이픈도 글자예요. 자, 보시면 A 세 번째 셀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원하는 거는 이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함수를 썼냐면 요 함수를 썼어요. 요 함수. 요거.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서 한 글자. 만약에 이렇게 찾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3개. 이 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5번째에서 한 글자. 시험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5번째 문자. 근데 몇 글자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5번째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5번째에서 한 글자. 이런 얘기죠. 맨 왼쪽에 있는 글자를 따지시오. 그러면 레프트, 컴마 1.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라이트, 컴마 1. 근데 미들은 중간에서 껴 있으니까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이거는 5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잘라라. 자르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MID 함수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자리에다가 이제 는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는 Vlookup. V로 시작하는 함수가 저 밑에 있네요. V로 시작하는 함수. 자, 여기 보면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도 나오고 레인지 룩업이라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VLOOKUP에 가서 보시면 룩업 밸류가 뭐고 테이블 어레이가 뭐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뭐고 레인지 룩업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VLOOKUP 시험은요. VLOOKUP은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필기, 실기 다 나와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위에 보세요. 요 위에. 여기 책에 보시면 위에 함수 목록이 보이죠? 그 중에 찾기 참수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 VLOOKUP이 안 나오면 HLOOKUP이 나와요. 그러니까 VLOOKUP, HLOOKUP은 용법이 같아요. 어떤 건 V, 어떤 건 H 차이가 나는 거지. 얘는 꼭 나와요. 예. 자, VLOOKUP, 룩업 밸류는 뭐냐면 요 3을 찾으라는 거야. 3. 자, 3은 아까 어떻게 찾았죠? 요 3 찾을 때 어떻게 썼죠? 요거 썼죠. 요거. 이 함수 썼잖아요. 이 함수를 여기다 써야 돼요. MID 요거 5,1 얘가 룩업 밸류 찾는 값이에요. 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수식은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컴마. 요 3이라는 코드 값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 써먹을 거냐? 여기다 써먹을 거야, 여기. 여기서 써먹을 거야. 근데 보세요. A 세 번째 셀은 내 왼쪽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여기를 블록 잡았잖아요. 얘는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F4번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뭐를 선택을 하거나 블록을 잡았는데 나랑 동떨어진 애를 블록 잡았을 때는 무조건 달러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코드고 상품명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3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래요? 결혼자금이란 글자를 가져오래요? 4.2%를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가 금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코드가 첫 번째, 금리가 세 번째죠? 그래서 컴마 3. 세 번째 항목을 찾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코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상품, 세 번째가 금리인데 세 번째 걸 찾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마, 마지막 컴마가 들어갔어요. 자, 저 3이라는 글자랑 똑같은 걸 찾아와야 되겠죠? 비슷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냐, 유사,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냐 차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 0 써도 되고 false 써도 돼요. 여기다가 0 쓰면 돼요. 0이 false예요. 0을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답은 요건데 이건 뭔 얘기인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A의 12번째부터 C의 14번째. 이게 어디죠? 밑에 코드표죠. 코드표. 에서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이때 코드표에 세 번째 항목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출 금리죠. 그렇죠? 대출 금리를 찾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법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뒤에 0은 뭐냐면 반드시 똑같은 항목을 찾아라. 반드시 똑같은 항목. 그게 이제 0이라는 코드예요. 항목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코드표가 있는데 이 코드표가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 세 번째가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3이라는 코드가 접수 코드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3은 4.2%고 결혼자금이고 강수인 씨의 1은 학자금이고 2.2%고 요 사람 유현상 씨의 2는 출산자금이고 3.0%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V1값을 찾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야. 찾고자 하는 값. 아까 3이었죠. 3. 이거 3. 그거를 이 하단에 녹색으로 칠해지는 이 하단 부분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달러가 왜 들어갔느냐? 왜냐면 내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랑 동떨어지는 다른 동네를 블럭 잡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달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3은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 그래서 3을 쓴 거고 0은 반드시 3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써주고 나면은 이 코드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2면 당연히 3%가 되겠고 3이면 4.2%가 되겠고 만약에 상품명을 찾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드가 1이고 상품명이 두 번째잖아요. 그럼 2 쓰면 상품명이 오는 거죠. 3을 쓰면은 금리가 가져오는 거. 우리는 금리 출력하는 거니까 세 번째 항목을 찾아와라는 거죠. 1, 2, 3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코드가 1, 2, 3 바로 이거요? 이거는 이 코드를 찾는 거고 이 코드가 3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세 번째 항목. 얘가 2면 요 2에 해당하는 세 번째 항목. 그래서 3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인 금리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브이로그업이라는 뜻은 뭐고 자. H로그업이라는 뜻은 자, V-룩업은요. 룩업은 뭐냐면 룩업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와라 하는 게 룩업이에요. 찾아봐라. 눈으로 찾아봐라. 근데 그 찾을 때 V가 버티칼이에요. 버티칼이 세로예요. 세로. 수직. 그러니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코드표 중에서 지금 코드가 1, 2, 3이 위아래로 나열되잖아요. 위아래. 그러니까 버티칼을 쓰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코드가 지금 3, 3이죠? 네. 근데 얘는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얘는 허리젠탈.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가로라는 뜻이에요. 허리젠탈. 수평. 그러니까는 밑에 단가표, 이 표가, 코드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룩업,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룩업. 이렇게 쓰는 거예요. 3, 3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있는데 판매가에다가 판매가 650만 원이잖아요. 5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코드가 첫 번째, 판매가가 두 번째, 출고가가 세 번째.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3, 3에 해당하는 코드 중에 두 번째 항목을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블록에서 첫 번째 줄이 코드고, 두 번째 줄이 판매가잖아요. 판매가. 세 번째는 출고가잖아요. 근데 문제지에 보면은 판매가랑 판매 수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코드표에 3, 3에 해당하는 두 번째 거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는 H룩업을 써가지고 이 코드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두 번째 걸 가져와요. 두 번째. 첫 번째가 33, 두 번째가 650만원, 세 번째가 552만원. 여기 컴마 0.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판매 수량을 곱해주는 거죠. 이 판매 금액에다가, 개당 판매 금액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줘야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 뒤에 가서 또 해볼 거예요. V룩업하고 H룩업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필기에 꼭 나와요. 이거는 랭크 함수도 중요하지만 V룩업, H룩업도 중요해요.
자, 랭크 함수에서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요.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생략해요. 생략하는 숫자가 달라요. 예. 두 번째, 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hlookup, vlookup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인덱스를 쓸 건지, hlookup을 쓸 건지, vlookup을 쓸 건지 내가 판단하는 건데, vlookup은 버티칼,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거고, hlookup은 horizontal lookup이라 그래서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걸 찾을 때 쓰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근데 반복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네모다 하면 그러니까 복잡하죠, 지금 수식이. 이런 걸 알았으면 그치. 이거를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면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어려운 거죠. 아니 회사에서 다 옛날에 할 때 이런 걸 모르니까 간단한 거는 엑셀에 썼는데 모르는 거 그렇죠. 모르는 건 다 손으로 했었지. 눈으로 보고. 그걸 알았으면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루도 하는 사람 예.